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을 하나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와튼스쿨의 세계적인 이 주식 투자 전략가입니다. 교수님인데 제러미 시겔, 제러미 시겔 이렇게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중에 읽다 보니까 거의 끝에예요. 끝에 책이 두껍죠? 끝에쯤에 제가 문장을 몇 가지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하나도 몰라다가 조금 알잖아요. 조금 알죠? 더 위험하답니다. 투자를 조금 아는 사람은 투자를 전혀 모르는 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실적이 더 나빠지기 쉽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꾸준히 오르든 내리든 비싸든 싸든 월급 받아서 돈 생기는 대로 꾸준히 ETF 펀드에 넣는 사람보다 실적이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는 사람이. 주식 평가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는 시장을 이기는 법, 이런 제목의 책을 즐겨 읽으며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는데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주식을 발견하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매수한다. 그러나 노련한 투자자들은 그런 실적 개선이 지속성이 낮은 특수상황 때문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식을 초보자들에게 넘기면서 이익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조금 안다는 사람한테 넘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용당하는 초보자들의 실적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문외한보다도 인덱스 펀드, ETF, 지수를 따라가는 ETF, 거기에 투자하는 문외한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나빠지기 일수다. 이 제러미 시겔 교수, 이 와튼스쿨의 교수는 세계적인 주식 투자 전략가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알면 더 위험해진다. 얼핏 보기에 이상현상처럼 보이는 주가도 노련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가가 지나치게 싸거나 비싸 보인다면 대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초보자들이 이런 종목에 손대면 흔히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초보자도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실제로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된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공부를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실제로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이런 종목 찾아낼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매매 수수료를 포함하고서도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 처음에. 그리고 어느 수준에 이르면 초과 실적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초과 실적을 기록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거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초과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그런데도 단지 상승 종목을 선택하고 하락 종목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빈번한 매매에 빠지기 쉽다. 잦은 매매. 그 수수료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지식 수준에서도 내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평균 이하라고 생각합니까? 남들보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책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보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똑같은 그 내용들 문구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러 책에서 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용이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런 책에 어느 책에서 쭉 이렇게 내용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책 보잖아요. 거기도 또 나와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이 책에 또 이게 나오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식시장에는 세계 곳곳에서 고수들이 몰려드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주위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착각한다. 세계 곳곳에서 주식의 고수들이 몰려드는 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농부가 농사져서 쌀 팔아갖고 칼 한 자루 쥐고, 그렇죠? 소림사처럼 이 고수들, 이 무림에 나와서 칼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그 강호의 고수들한테. 그 얘기네요. 세계 곳곳에서 고수들이 몰려드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주위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 정도 실력으로는 거래 비용을 극복하고 초과 실적을 올리기가 여간이 쉽지가 않다.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제가 포인트만 설명해 드려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세계 주식 투자자 1등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의 대가 아닙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다 하고 나왔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죽기 마련이라는 KCMR의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됐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가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다. 아무 예측도 하지 않고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계속 보유하는 전략은 이론상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감정에 휩쓸려 길을 잃기 쉬우므로 이 전략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투기로 갑자기 거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투기에 가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얼마 전에 이거 비슷한 얘기 제가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장기 투자요? 말이 그렇지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인내심보다 더 힘든 게 주가 올인내리는 거, 그거에 대한 그 마음가짐, 그 평정을 유지하는 거, 그게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 주가는 종종 사람들의 심리에 휩쓸려서 기본 가치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그렇죠? 주가가 매일매일 변동하죠? 사람 심리에 의해서예요. 모두가 낙관할 때는 우리도 주식을 사고 싶어지고, 모두가 비관할 때는 우리도 주식을 팔고 싶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쉽게 사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더군다나 30%, 40% 떨어져 봐요.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사잖아요.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출렁이고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9월 초에도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가 기회예요. 보통 5%, 10% 쉽게 수익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시장 심리에 휩쓸려 빈번하게 매매하다가 수익률이 나빠지기 쉽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의 길에는 사람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함정이 많이 숨어 있다. 첫째, 시장을 이기려고 시도하는 빈번한 매매다. 1년 안에 주가가 2배나 3배로 뛰는 종목이 늘 있으므로 사람들은 연 9%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박 종목을 꿈꾼다. 그러나 대박 종목을 찾는 사람들은 막대한 거래 비용과 빈번히 빗나가는 시점 선택 탓에 대부분 저조한 실적에 시달린다. 여기 어디 결론 나와 있어요. 제가 결론만 딱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결론을 봤는데 결론은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이 정도면 뭐 대강 읽어드렸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왔네요.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 생각이었지 이 책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이 책이 지금 마지막 쪽에 보니까 쭉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얘기하다가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1등 주식에 장기 투자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거 보고 대박 유혹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어떤 종목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삼성전자요 비교도 안 돼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이고 그거 알걸.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저도 만약에 그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비교도 안 되게 수익률이 올랐으면 당연히 그거 샀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그 종목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두고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이만큼 올랐던 거였어. 이걸 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봅시다. 지금부터 그럼 똑같이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를 종목 당연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거야. 앞으로 1년이 지나야 이 종목이었구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종목이었죠.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1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를 종목 골라보세요. 어떤 겁니까? 말 못하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든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1등주 안정적인 주식을 들고 가자는 얘기인 겁니다. 1등주 안정적인 주식은요. 폭락을 할 때도 그만큼 마음이 좀 놓여요. 싸구려 주식이나 불안한 주식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강조해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기술주 아닙니까? 또 4차 혁명주, IT주, 반도체주. 연 그 배당률 3% 나오는 거 없어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3%씩 주는 데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1.2%인가 나올걸요. 아마존 없어요. 구글 없어요. 테슬라도 배당금 없을걸요. 배당금 없는 기술주가 대부분이에요. 있어도 삼성전자처럼 3%씩 안 줘요. 0.몇 프로, 1.몇 프로 나와요. 기술주들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배당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삼성전자는 배당도 3% 나오죠. 그렇죠? 거기다가 기술주, 세계 최고의 또 기술주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